안녕하세요. 별난주부입니다. 벌써 10월 가계부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10월 가계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차가 없어졌습니다. 팔았어요. 소나타 중고였는데요. 신랑이 사고가 나면서 차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고요. 차를 정리하면서 200만 원 정도 나왔었는데 차가 정말 이렇게 감가상각이 심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자산이 아니라 소모품인 거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신랑 본인의 실수여서 본인이 모아둔 자금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따로 가계부에는 지출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저는 걸어서 혹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신랑은 차가 있어야 하지만 근처에 가시는 분이 계셔서 하이패스 요금하고 주유비를 한 번씩 해결해 주면서 카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차를 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랑도 그냥 차 없이 한번 살아보자고 하고 그래서 급하게 또 구매하려니 좀 부담이 되기도 해서 차 없이 몇 개월 살아보는 거 이렇게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유비는 이전에도 신랑 복지카드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드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복지카드 금액이 남아서 그 금액을 식비 해결이나 외식에 쓰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도 아이가 대중교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버스를 좋아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일단 해보기로 했고요. 대중교통은 부부 각각 후불교통카드, 본인 용돈통장에서 결제가 되지만 택시는 같이 움직이게 되면 신랑 복지카드에 금액이 남았으면 결제가 가능해서 정말 지출 방어는 확실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차 없이 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예상만 하더라도 오히려 돈이 절약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계부로 다시 돌아와서 수입 먼저 볼게요. 총 수입은 554만 7,669원입니다. 월급은 부부 합산 505만 원이었고요. 부수입은 GPA 투자 3천만 원 했던 거 첫 이자 들어왔어요. 13만 8,255원. 세후로 계산해서 5.5%에서 5.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첫 이자라서 참 기뻤습니다. 꾸준히 잘 들어오길 바랍니다. 쿠팡 수익은 18만 1911원이고요. 쿠팡 파트너스 추가 커미션 랠리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 조정 수익으로 조금 더 수령받게 되었습니다. 링크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은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쿠팡에서도 이런 추가 커미션 같은 행사로 동기부여를 주고 있어서 항상 그달 추가 랠리 대상자라고 하면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 17만 7,503원입니다.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 그리고 카드 포인트 등이 있었고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매도를 한 게 있어서 실현된 차익이 한국 주식 10만원, 미국 주식 7만 6천원 발생했습니다. 한국 주식이 참 오랜만에 발생한 수익이에요. 조금씩 실현된 차익은 가계부상에서 플러스 이익으로 잡고 있는데 솔직히 손실이 나면 팔지 않고 보유, 즉 존보로 가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주식 종목들은 고점에 물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제 자산 비율 중에 한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아주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즐기면서 존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출은 총 256만 1276원입니다. 부부 용돈 40만원씩 총 80만원이고요. 용돈으로 진짜 이것저것 하는데요. 가계부에 적지 않고 한도 내에서만 소비하다 보니 조금 숨통을 터트려주는 그런 고마운 돈입니다. 이번에 저는 용돈으로 브라렛을 구입했는데 가격이 좀 나가서 고민했지만 용돈이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끈하게 질러버렸고요. 또 착용해 보니까 너무 편해서 조금 더 구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방에 다수 결절이 있어서 이렇게 브라렛을 착용하면 일반 브라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착용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편해서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회비 64만원. 10월은 제사도 있었고 또 시어머니 환갑이셔가지고
제사비 10만원, 어머니 선물 5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가씨네랑 같이 돈을 부담해서 선물을 해드렸어요.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서 어머님도 만족하시고 뿌듯해 하셔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머니 생신이라고 조카들도 와서 용돈 4만원 지출이 있었고요. 또 환갑이셔서 중식 레스토랑에서 외식도 했었는데 이 비용은 국민지원금이 남아서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건강 46만 3,870원입니다. 약 건기식 요 부분이 22만 7,100원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은 꾸준히 먹는 식품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금액이 지출되고 있어요. 10월 초에 화이자 2차 맞으면서 타이레놀 구입한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무증상으로 잘 지나가서 다행이었습니다. 육아 부분 29만 2,400원, 학비 22만 3천원 들었고요. 여기에 윙크 10만 4천원, 또 책 배달되는 아이북랜드 2만 9천원, 어린이집 기타 경비 결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식비는 5만 5,200원이고요. 여기에 어린이집 우유급식, 석식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장난감 14,200원. 장난감을 많이 사주는 편은 아닌데 아이가 어디를 가나 유혹이 있으니까 조금씩 사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놀이터 갔다가 급 모래놀이를 하고 싶어 해서 다이소에서 작은 모래놀이 장난감 2,000원 구매했어요. 집에 있는데 당장은 없고 또 미운 4살 땡깡쟁이가 땡깡을 놓기 시작하니까 당하지 못하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네를 정말 좋아하는데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밖에를 잘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네 설치했어요. 그네봉이 없는 거를 모르고 사서 그네봉은 또 따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 23,190원 들었네요. 그네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고 매일매일 자주자주 타는 걸 보니 잘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통신 16만 5,226원. 관리비 14만 3,980원이고요. 인터넷 와이파이 2만 1,246원. 교통 차량 5만 8천원 들었고요. 하이패스 5만원, 택시 8천원입니다. 이달에 무료로 육아 상담을 2번 정도 받으러 갔어요. 신랑이랑 아이랑 다 같이 갔었는데 첫날에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근데 한번 가보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무료라서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처음 받아보는 육아 상담이라서 생각보다는 도움이 많이 돼서 좋았습니다. 총 3번인데 3번째 가고 그리고 후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생활용품 46,850원, 주방욕실 27,500원, 여기에 식세기 렌탈료, 또 식세기 세제가 떨어져서 구매했습니다. 자파소모 19,350원, 세탁세제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구매하고 주방에 콘센트가 부서지면서 떨어졌는데 그거 이제 갈아 끼우고 수리한다고 새 거를 구매했습니다. 식비 45,840원, 식료품 35,600원, 아이 먹을 치즈, 생선, 멸균 우유 이렇게 구매했고요. 이것 외에도 이마트 쓱데이 있었잖아요. 쓱데이에 몇 번 장을 보러 갔었는데 그거는 신랑 복지카드로 결제가 돼서 가계부에 포함이 안 됐어요. 쓱데이에 한 5만원 넘게 구매한 것 같아요. 근데 쓱데이인데 신랑하고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쓱데이인데 이 정도만 사는 사람도 우리뿐인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마트를 가도 금액이 3만원이 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좀 먹을 만큼만 사는 것도 있고요. 또 집에서 많이 해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것만 사다 보니까 마트를 가도 크게 소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식 79,040원. 카카오 선물 쿠폰으로 어머니 생신 때 2,000원만 추가해서 아이스크림을 샀고요. 아이 먹는 간식 종류 구매했습니다. 외식 2,300원. 스타벅스 쿠폰이 있어서 2,300원만 내고 3잔 정도 해서 먹었었고요. 어머님 생신 때 외식은 국민지원금으로 해결이 돼서 다른 외식 부분은 없었어요. 문화생활 38,100원. 여기는 전부 아이랑 주말에 체험하러 다닌다고 쓴 내용들이네요. 실내 동물원 입장료와 먹이 체험 이렇게 35,200원 들었었고요. 육아 상담 갔을 때 그 육아 상담하는 센터에 키즈 카페처럼 놀이기구 이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용료 2,500원. 할로윈 파티로 동물 보고 파티 분위기 즐길 수 있는 동물원 방문했는데 여기서 4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신 접종 할인이라고
10,000원만 입장료로 받았었는데요. 요거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해서 금액이 들지 않았고요. 거기 동물원 안에서 커피를 사 먹었는데 제 명의로 받은 지원금이 소진이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400원만 추가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신랑 명의로 받은 지원금만 남았습니다. 지원금이 올해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후딱후딱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원금 쓰는 것도 조금 나눠서 쓰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10월 저축액은 312만원입니다. 저축률이 한 56% 정도 되네요. 남은 올해 기간 2천만원 모으기 도전했는데 아직 662만원이네요. 1,000만원도 안 돼요. 사실 영상 찍을 때 제가 덧셈을 좀 잘못하고 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1,500만원이 현실적인 목표인데 그래도 일단 제가 실수로 뱉은 말이지만 한번 도전은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를 할 것 같지만 실패를 해도 목표치를 일단 높게 잡아놨으니까 조금 더 저축하려고 애쓰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시도해 보려고요. 10월은 선저축을 어느 정도 실천했지만 집안 행사로 예비비 지출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도 예비비가 있었기 때문에 저축 금액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11월부터는 차가 없어서 줄어드는 비용과 없어서 생기는 비용이 얼마나 가게에 영향을 끼칠지 한번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